자, 2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부분.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마 쉬는 시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조금 타이핑을 하고 해봤을 거라고 보고, 못한 친구들은 자,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어, 자, 이게 특별한 거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있는, 자, 배열 만들고, 배열 선언하고, 2차원 배열 선언한 거죠. 행렬, 그리고 행렬의 개수는 여기 정의를 했고, 행렬 개수 정의됐고, 자, 그리고, 어, 자, 그 반복문을 두 개 쓴 거죠. 중첩 반복문을 사용한 거죠. 중첩 반복문. 중첩 반복문으로 뭐부터 해요? 열부터 채우고, 열 채우고, 그리고 행 채우고, 열 채우고, 행 채우고. 자, 이런 내용을, 자,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채우고 나서 어떻게? 채우고 나서 그 내용 출력해 주는 부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사실 뭐, 이 부분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배열 초기화하는 걸 한번 봅시다. 2차원 배열 초기화하는. 1차원 배열 초기화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해요. 사실 비슷해요. 자, 2차원 배열 이렇게 선언하고, 자, 1차원 배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콤마로, 콤마로 값들을 초기화했는데,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도 어떻게? 이만큼이 하나의 행, 두 번째 행, 그러니까 0번 행, 두 번, 2번 행, 2번 행. 각각의 값들을 초기화하면 이렇게 초기화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2차원 매일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앞에 개수 비워둬도 행이 몇 개죠? 그러면은 3개죠. 0, 1 해서 3개가 자동으로 3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특별히 중요한,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케이. 오케이. 음, 네, 이렇게 해도 초기화를 할 수가, 어, 잠깐만. 네, 이렇게도 초기화를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얘네들은, 뭐, 그게 뭐지?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마 0으로 다 채워질 거예요, 0으로. 어, 근데 지금 이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네요. 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자, 이 방법 쓰지 말고, 오케이. 자, 이 실습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배열 실습은 여러분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학번이 있고, 자, 학번이 있고, 그러니까 학번별로 자, 쭉 있고, 각각의 학생마다 그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어요.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학생마다 있고, 자, 이 내용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2차원 배열, 학생 한 명,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점수 있죠. 자, 그 점수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어, 자,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하나씩 학생들 점수를 한 행씩 반복문을 돌면서, 각 학생의 최종 점수를 만들고 그 최종 점수를 출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점수 출력하는.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2차원 행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 형태죠, 사실은. 2차원 배열 형태. 그래서 이 행렬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2차원 배열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어, A와 B 행렬이 두 개 있으면은 3번 3 행렬이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어요. 이런 값이 있고 이런 값이 있어요. 뭐 아주 2차원 행렬로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어, int A, int B 2차원 행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230 891 705.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행렬에 A 행렬, 2차원 행렬
되겠고 2차원 배열로 매트릭스만 행리를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B도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이 결과값을 C라는 곳에다가 결과값을 받을 거예요. 결과값을 받을 건데 여기에는 초기화 안 했어요. 초기화 안 하면은 C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알지 못하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뭐 그리고 나서 두 행렬 더하는 일을 하면 돼요. 행렬 더하는 일. 자, 중첩 반복문 사용했죠. 중첩 반복문. 마찬가지로 사실 A라는 배열, B라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소하고 여기에 있는 요소하고 두 개 어떻게 더해서 C라는 곳에 마찬가지 C라는 것도 이제 이 행렬 배열이 있는 거죠. 지금 크기가 지금 적절하게 표시가 안 됐는데 어쨌든 두 개 더해서 그 결과를 뒤에 동일한 인덱스에 집어넣어주면 행렬의 덧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덧셈을. 자,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건데 자, 이 내용은 한 2, 3분만 잠깐 한번 해봅시다. 이 매트릭스 덧셈하는 연산은 한 2, 3분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지금 해봅시다. 자, 다 해봤죠? 자, 오케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해하는 데는. 네. 다 이해하는 게 있나? 김태현? 네, 어때요? 이거 다 해봤나요? 네, 다. 어때요? 이 2차원 배열을 행렬 덧셈하는 부분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뭐, 사실 특별히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영상 처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실습을 해보진 않을 거예요. 실습해보진 않을 거예요. 관심 있는 학생들, 미니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학생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인트로 넣어봅시다. 포인트로 넣어봅시다.
포인트. 어, 내 배울 내용들이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변수의 주소, 포인트의 선언, 간접 참조, 연산자, 포인트 연산, 포인트 배열, 뭐, 포인트 완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흔히들 뭐 아마 C 언어에서 포인트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포인트 자체는 사실은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포인트 자체로 따지보면.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게 사실 뭐 전혀 복잡한 개념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포인트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응용을 하고, 뭔가 좀, 포인트가 이제 배열 또는 함수와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서, 그쪽에서 응용을 하면서, 응용할 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포인트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이게 좀 사용할 때, 응용할 때 헷갈려서 아마 좀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전혀 복잡한 내용은, 그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잡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응용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들을 차근차근 보면, 전혀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포인트. 근데 포인트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포인트라는 말 자체가? 포인트. 뭔가 부터 가리키는 것? 근데 사실 지금 이 그림에도 이렇게 뭔가 나와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뭔가 가리키고 있죠. 뭔가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포인트라는 게. 자, 봅시다. 근데 이 C 언어에서는 포인트는 잠깐만. C 언어에서는 포인트는 잠깐만, 사전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글 사전에서. 이게 아닌데. 이 포인트가 이게 아닌데 이거 써야 되나? 여기서는 주요 핵심. 그렇죠. 사실. 여기 나오죠. 포인트. 뭐, 가르치는 사람. 또는, 그러니까 포인트 ER입니다. 지적하다. 뭐, 가르치다. 뭐 약간 그런 뜻이죠. 어떤 점, 뭐, 포인트. 그러니까 뭐, 가르치다 약간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뭐 그런 의미상인 걸 사용했는데, 어, 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는 포인트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는 결국은 변수예요, 변수. 변수예요. 변수.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갔어요.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보면 집이 여러 채 있겠죠. 집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집집마다 이 주소가 있을 거예요. 각 집마다 주소가 있어요. 각 집마다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찾아가고 싶다. 우리 친구 집이에요. 친구네 집.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주소를 알면 이 집에 찾아갈 수 있겠죠. 주소를 찾아갈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메모리도 지금 이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메모리가 있고, 각각의 변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변수들은 주소가 있어요.
이 메모리라는 건 컴퓨터가 관리할 때는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갈 때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우리가 변수를 찾아갈 때는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찾아가요.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인트 뭐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변수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변수는 그렇죠. 메모리에 저장되죠. 방금 봤듯이. 메모리는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가 뭐 읽고 쓰고라는 뜻이에요. 액세스라는 게 읽고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읽고 쓰는데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쓴다는 얘기예요. 바이트 단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이트는 그쵸. 8비트가 모여서 한 바이트가 되는 거죠. 한 바이트가 되는데 어쨌든 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는 주소가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0번지, 1번지는 바이트 단위예요. 바이트 단위. 그래서 0번지, 1번지, 하나의 0번지는 한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 그리고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는 0, 두 번째 바이트의 주소는 1.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단위는 바이트다. 자, 변수와 메모리가 나오는데, 자,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캐릭터는 한 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면 인티저형으로 i라는 변수 만들어주고 그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이 한 줄만 의미를 봤을 때는 이 의미죠. 이제 나는 i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i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메모리 공간에다가 근데 만들다 보니까 그 위치는 4번지 주소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4바이트죠. 근데 거기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줘.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캐릭터는 뭐예요? 한 바이트죠. 그래서 한 바이트 69. 플로트 4바이트죠. 근데 소수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변수죠. 4바이트 담았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담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사실은 어디에 담아져 있는지는 우리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얘기하면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위치를 자기가 위치를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얘가 4번지에 저장되어 있는지 12번지에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겠죠.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뭐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다.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 연산자를 사용해요.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변수 i라는 변수,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가 있으면 변수 i라는 변수의 주소는 뭐예요? 라고 주소는 뭔지 알려주는 연산자가 이 앰프시스 연산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i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 4번지에 저장되어 있어요. 4번지부터 7번지까지 저장되어 있겠죠. 4바이트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연산자 i라는 연산자 하면 이 i라는 연산자는 뭘 계산하냐면 주소를 알려줘요. 주소. 그래서 여기서 이 예를 보면 4죠. 4라는 주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앰프센트 이거는 C 언어에서는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다. 뭐 계산한다기보다는 이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산이라기보다는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다. 자, 자, int
값을 집어넣고 자 출력을 할 건데 이거 뭐라고 그랬죠 방금?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이 앰퍼센트가 이게 지금 글자 포인트 그 앰퍼센트예요. 앰퍼센트. 자 그래서 앰퍼센트 하면 주소를 알려주고 그래서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 출력을 할 때 뭐 %u라고 나오는데 이 %u는 십진수로 unsigned integer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진수로 주소를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주소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이 주소를. 그래서 주소가 뭐 얼마 나오는지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음? 이거를 실행하지? 여러분 실행되나요? 화면이 왜 안 나오지? 이게 실행은 되는데 어. 여기 그 교수님 PPT에 적어놓은 주소랑 다르게 그쵸, 다르게 나오죠. 그 주소는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잠깐만, 하는 거 실행인데. 아, 이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퍼센트 뭘로 출력했어요? 퍼센트 유로? 네, 퍼센트 유로. 자, 그럼 나 다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이 화면 보이죠? 화면하고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 화면하고 나와. 이렇게 나오나요? 뭐 근데 사실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 운영체제하고 여러분들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메모리 사이즈를 얼마나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올 건데 아마. 자, 오케이. 자, 방금 얘기했듯이 뭐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 주소가 이렇게 쭉 나오죠. 뭔가 주소가 나왔어요.
주소가 나왔다는 저 주소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봤었죠? 어, 자꾸 메모리 이제 그리게 되네.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에 어디? 얘는 i라는 변수고 이 변수의 타입은 인티저, 캐릭터라는 변수고 캐릭터라는 타입인데 얘는 c float f라는 게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얘는 메모리 어딘가에는 모르겠지만은 뭐 1000번지, 얘는 2000번지, 얘는 300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주소를 알려주는 거. 이 연산자가 주소를 우리한테 알려준다. 네,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것도 맞아요.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행할 때마다 이 메모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그 나도 해볼 거 지금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이제 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스페시픽한 숫자, 이 주소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어딘가에는 저장을 하면 어딘가에는 저장되는 공간이 있을 거고,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앰프스 연산자, 주소 연산자를 하면 주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포인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변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결국은 얘도 변수예요, 변수. 자, 한번 봅시다. 포인트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이렇게. 이 의미가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트 P.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결국은 얘도 포인트라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얘도 변수예요. 포인트도 결국은 변수예요. 근데 변수인데 뭘 가지고 있는 변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 a 이거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 변수 a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얘는 타입이 인티저 이라는 거죠. 타입이 인티저라는 거죠. 타입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타입이에요. 타입이 인티저. 자, 그러면 만약에 인티저 포인트 a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이 공간을 만들 거예요. 공간을 만들 건데 뭐 결국은 이 a도 변수죠. 변수인데 이 변수는 뭐 인티저를 포인팅하는 변수예요. 인티저를 포인팅하는 변수. 그 얘기는 타입이 인티저가 아니고 인티저 포인트 타입이에요. 네, 타입이. 자,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변수 선언할 때 int, point, p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또는 int 한 칸 띄우고 포인트 또 한 칸 띄우고 p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int 한 칸 띄우고 포인트 p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세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선언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인티저 정수를 우리가 선언할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변수 A를 만들 건데 그 변수 A의 타입이 인티저인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인트 그러니까 P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 P는 타입이 인티저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P는 인티저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포인터를 이제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봅시다.
변수 선언해 볼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공간에 P라는 변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 그리고 여기에는 담을 수 있는 값이 뭘 담는 거다? 주소를 담을 수 있다. 주소. 여태까지 우리는 값을 담았는데, 그러니까 정수, 실수, 문자를 여기다 담았는데 이번에는 주소를 담을 거예요. 주소. 그래서 주소를 담을 거라는 뜻으로 우리는 어디 이렇게 이 에스테리크 별표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포인트를 만들 때는, 자, 선언할 때는 이거는 그냥 정수 그리고 포인트 이렇게 하고 정수 타입으로 만들고, 방금 얘기했죠. 얘를 int 포인트 p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int 포인트 앞에다 붙이고 p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면 p라는 사실은 얘도 변수고 얘도 그냥 변수예요. 변수인데 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고 얘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건데 얘는 타입이 정수고 타입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다. 인티저 그리고 이 별표를 붙여주면 주소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타입.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연산자 주소죠. 이렇게 하면 아까 주소라고 했죠. 그 주소를 어디에? P라는 변수에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i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거기에 1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P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에는 뭘 담는다? 이 i의 주소를 담는다. 이게 i죠. i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주소가 4번지면은 4번지를 여기다가 담는다. 자, 뭐 사실 이게 다예요.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이게 뭐 더 이상 없어요. 어,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뭐 할 수도 있겠죠. 캐릭트, 예를 들어서 문자형, 실수형, 그리고 더블 실수형, 컨사이즈 실수형, 그리고 포인트,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여기에 담고, F의 주소를 여기다 담고, 이 D라는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담으면 돼요. 이렇게 담으면은 각각 이제 주소가 이제 들어가겠죠. 실습을 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자 인티저 만들고 자 사실 복잡한 거가 없죠. 정수 만들고 실수형 만들고 그리고 포인트 여기다가 이제 2개 만들었죠. 그리고 주소값 넣고 실제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포인트 변수 자체는 전혀 복잡한 거가 없어요. 네, 이게 사실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이제 활용을 하기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을 뿐인데 차근차근 하면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뭐, 또 값이 나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오죠. 아마도. 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자, 여기까지 사실 김봉준? 김봉준? 네. 네.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지가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이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어때요? 어, 그냥 쉽게 뭐 이해가 되면 된다 아니면 잘 안 된다. 김봉준 학생? 네네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전형으로 지금 어려운 게 음, 일단 좀 개념 잘 안 진도가 좀 잡힌다? 빠른 것 같습니다. 진도가 좀 빠른 것 같다. 예. 오케이. 음,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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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오케이. 이민규? 이민규? 이민규 학생? 네. 어때요? 이 예제에서? 이 결과가? 나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안 되면 안 되는데, 난 엄청, 저기 뭐야, 어, 포인터가 엄청 지금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한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 예제가 이해가 가요? 그럼 내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네. 되게 좀. 이동은? 이동은 학생? 네네. 이해 가요? 이 예제가? 어, 조금은 가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 지금 3명 모르고 하는데 3명 다 지금 확실한 답은 좋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전혀 복잡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헷갈리면은 여러분들 내 뒤에 못 따라와요. 여기서부터 모르면은 자 그냥 포인트를 언제부터 얘기해 주려나? 자, 그치. 이 그림은 뭐 이 그림은 잠깐만. 이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이 그림은 포인트. 어, 이 그림은 이해가 되나요? 자,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이 메모리들은 다 바이트 단위로만 이루어져 있어. 바이트 단위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각 메모리들. 그리고 사실 뭐 복잡하긴 한데 내부적으로 다 바이트 단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다. 선언하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는 이게 공간이 차지할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4번지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변수 i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뭐 여기에 값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에 한 바이트짜리 그리고 네 바이트짜리 그리고 여기 값.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좀 더 앞에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변수 저장하고. 그래서 각 변수들이 메모리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메모리는 다 주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메모리, 그 변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연산자를 쓰는 게 이 연산자. 그래서 그쵸. 지금 I 앰퍼센트라고 하면 이 I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우리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이 아니고 사실은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래서 자, 변수 만들고 그 변수의 앞에 앰퍼센트를 붙이면은 그 출력해 보니까 어때요? 각각 변수들의 각각의 주소를 어떻게 뭐 이거 값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얘는 뭐다? 주소예요, 주소. 어떤 주소? 이 i가 있는 곳의 주소. 이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은 i c f 그 해당하는 곳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소라는 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왜냐하면 얘가 뭐 크기가 얘는 4바이트고 얘는 1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니까 사실은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1바이트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시작 주소죠. 엄밀히 말하면 시작 주소예요. 그쵸.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포인트예요. 이제 그게 다예요. 근데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사실 그냥 변수예요, 변수. 변수에 뭘 담을 거다? 주소를 담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 변수는 이 주소를 담는 그릇은 좀 약간 특이해서 int 이렇게 앞에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주소를 담는 공간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다고 그래서 실제로 주소를 한번 담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소 그쵸 이거죠. 한번 봅시다. 여기 i라는 공간에 숫자 10이라는 게 들어있고 얘는 인티저 타입이고 f라는 공간에 더블이고 숫자 12.3이 있는 공간이 변수가 있어요. 지금 변수 하나, 두 개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시작 주소가 1000번지고 얘는 시작 주소가 2000번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두 줄이 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여기다가 또 만들었어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뭐예요? pi 얘는 pf라는 변수 이름이에요.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해줬구나. 미안한데 이 null이라는 부분 null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 null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숫자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 0. 숫자 0.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거예요. 숫자 0으로. 그러니까 가리키는 곳이 0번지 주소를 0번지를 가리킨다는 뜻인데 그냥 초기화하는 거예요.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숫자가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pi에다가 뭘 하라고 그랬죠? 얘 주소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1000번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1000번지. 그러니까 숫자 1000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숫자 1000이. 얘는 예를 들어서 2000번지라고 그러면 숫자 200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출력을 해보니까 pi 출력을 해보라고 그러면 자, 이 pi 하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주면 되죠. 값이 뭐였어요? 1000번지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출력해보니까 뭐 여기는 컴퓨터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1000이고 자 그리고 어떻게 i의 주소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i의 주소 1000이죠. 그래서 여기도 1000이 출력될 거예요. 뭐 사실 이제 이 두 개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력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PF의 값은 지금 2000이에요. 2000 출력하고, 그리고 이 F의 주소죠? 주소 출력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2000이죠. 그래서 2000이 여기다 출력될 거다. 근데 뭐 컴퓨터마다 이 정확한 값은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좀 조금씩 다른 값이 출력될 거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한 내용은 이게 다예요. 오늘 한 내용도 이게 다지만은 포인트도 이게 다예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편하게